네, 이렇게 잘 조직되고 의미가 큰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즉,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우리 제주도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구조와 집권적인 인증기관 없이 각 노드에 해당하는 주체들이 서로 신뢰 가능한 탈중앙 분산형 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중앙 집중형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시장에서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트너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는 무려 3조 6,600억 불 규모로 유관 시장이 성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의 급성장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혁신 성장의 조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와 여러 블록체인 영역을 분리해서 블록체인은 좋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달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팀의 ICO 전면 금지 선언입니다. 유형을 구분하지도 않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를 선언하였고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ICO를 처벌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6월에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보면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영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인력 육성, 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고 구동되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 그 영역에 한정될 거라는 그러한 지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정책 방향은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과 비교했을 때도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즉 매우 다양한 IOC 방식과 유형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버스 ICO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거래소와 결합된 ICO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유형의 ICO를 미리 앞질러서 전부 금지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편의롭겠죠. 행정 편의주의는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건 것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할 것을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ICO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후속 입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대상, 금지하겠다고 한 그 영역 자체가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고 그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금지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의 대응은 지난번 우리 인터넷 은행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던 영국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도록 하는 적기법, 적기조례에 바로 정확히 해당하는 사례가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그동안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암호화폐 거래라는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토큰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대체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그리고 그 흐름의 본질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기는커녕 대응을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바로 이 붉은 깃발을 물리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가상계좌에 대한 개설을 못 해주도록 금융기관을 실제적으로 창구 지침을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서 규제하는 이런 편의적인 그런 규제 방식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면 이른바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우리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얹어진 가격이 형성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상을 인위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그 불확실성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시장으로 눈을 넓혀서 보면 암호화폐에 따른 투기와 돈 세탁과 범죄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면적인 금지를 통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제시조차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따른 국제적인 규제 차익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고요. 규제 수능을 위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앞서 나가면서 제정한 나라들은 투자와 연관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계적인 룰 세팅에 있어서의 선점이라는 이런 전략적인 위치 선점에 그러한 이익을 주고 있고요.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나라들에 있는 기술자들과 비즈니스와 그 산업계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규제에 순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제도 여건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은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블록체인 법인이 대거 설립되고 현지인 채용, 그리고 유관산업의 성장, 그리고 각종 기술과 특허의 등록,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지적 서비스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해외 자본 유출과 암호화폐 거래량 하락, 그리고 국내 거래소의 순위 하락,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그런 현상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시장에서의 투기와 자본 세탁, 범죄 악용 등의 문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유통하고 이를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데에서 나오는 규제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거래의 질서 형성만이 우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함께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옥과 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천적인 허용 그리고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규제를 그동안 말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초로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블록체인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판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가이드라인과 규제 모델 제시가 필요하고 바로 그 적지가 저희는 제주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인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이미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법적인 특수지위를 가진 곳입니다. 대한민국 법 전체를 바꾸지 않고도 제주특별법 또는 관련 법률에 제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둘러싼 외환, 금융, 사법 등이 복합된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의 법률적인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무비자 제도 그리고 우수한 해외 자본과 해외 인력들을 유치해서 그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장점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한 번에 모든 규제를 풀어서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감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의 영역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은 규제 개혁 없이도 가능한 선도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블록체인을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트랙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지갑의 관리라든지 보안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ICO 관련 네거티브형 규제를 마련해서 유형별로 세분된 제한적, 점진적, 단계적인 ICO를 허용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과 밀접한 핀테크 그리고 스타트업 등 유관 산업의 생태계가 선도자들이 제주에서 조성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산업 간 시너지를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에 기반한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현재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산업계의 선도적인 실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부터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갑작스럽게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된 공약이 제시되어 있고요. 지난 4월에 이미 4차 산업혁명 지원 조례가 제주도 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회 산하에 블록체인 특별위원회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제주가 이러한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 8월 8일에 혁신성장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에게 이러한 안을 원론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난 8월 30일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직접 이를 건의해서 관련된 우리 청와대의 비서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경제부처와 이제 구체적인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워낙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간략하게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D앱 또는 덱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시범적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제주 흑돼지에 대한 유전자와 품질 인증을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즉 텍스 리펀드, 그리고 교통 또는 제주가 2030년까지 가고자 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에너지 분야와 연결된 그러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산업계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서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서로의 공통점 그리고 단계적 시범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제주의 블록체인 허브를 작더라도 의미 있는 그러한 시범도시로서 1단계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외의 산업계 그리고 국제적인 우리 이미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 및 도시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여러 국가, 도시들과의 앞으로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가 앞장서서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각 정부 부처들과의 협의들을 해 나갈 테니까요. 우리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많은 관심과 협력 그리고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